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5월 29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일주일도 후딱 가고 있는, 목요일, 5월달도 후딱 가고 있고, 계좌가 후딱 가야 되는데, 후딱 쭉쭉쭉 가야 되는데, 그게, 맘처럼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쪽에서, 오늘, 또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상황들인데, 지금 분위기는, 그래요. 지금, 마감은 좀 부진하게 이어졌지만, 엔비디아 실적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시간의 분위기 괜찮지 한 5%대 올라갔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나스닥이 반응을 하면서 요 저항대 오늘 또 걸렸어요. 19,200. 여기가 걸렸는데,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엔비디아의 오늘 시간의 강세와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느냐? 라는 쪽이기 때문에, 일단 좀 기대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열어놔야 그 다음에 뭐 2만 지난 고점대 부분을 돌파를 시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역할이 오늘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바라보고요. 일단은 멈췄지만 그래도 아직 동력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거는 뭐 내일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패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오늘 그래도 조금 변화 중에 하나가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갑니다. 99.8, 100대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102에서 98 쪽에서 98대는 잘 지지를 하는 것 같아요. 98대만 들어오게 되면 계속 또 들어올리고 하다 보니까 중심은 100이 있네요. 이런 쪽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달러의 향방이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뭐 약세로 그렇게 두드러지게 가지는 않습니다. 원화는 강세 기준은 유지가 돼 있다. 1370원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제 개인적으로는 1340원 이게 화양 이탈하느냐 아니냐 뭐 이거에 따라서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원화가 강세로 가서 와 달러 약세니까 원화 그냥 계속 강세 계속 뭐 1300, 1200원 이렇게 갈 수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은 저희가 GDP 성장률로 보게 되면은 지금 한국의 경제 성장률 올해 0에서 0 아니면 1%대도 많이 준 것 같아요. 보니까 분위기는 0 그냥 플러스면 괜찮아 이런 분위기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DP 성장률과 이런 쪽에서, 그리고 또 한국의 경쟁력들 쭉 한번 볼까요? 뭐 출생률부터 뭐 산업의 여러 가지 변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고, 내수도 이제 돌아가야 되는 쪽을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입장 쪽에서는 아직은 한국의 체력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 이런 쪽에서 1,300원대 초반이나 밑으로 그냥 쫙 빠지는, 그러니까 빠진다기보다 워낙 강세가는 그런 쪽은 아직은 생각하기 좀 어렵고요. 그래도 적정하게 원화 강세가 들어오는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비트코인은 좀 흔들리네요. 어제 조금 더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그 트럼프 행정부보다 트럼프 미디어라는 회사의 앞으로 계획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게 좀 영향을 시장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직전 고점 때 11만 달러대 돌파를 못하고 약간 좀 주춤하는 거 보니까 그런 느낌이고, 금리도 올라갑니다. 요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10년물 국채금리 여전히 다시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4.5에서 4.6 여기가 이제 저항대인데, 여기에서 이탈해서 좀 빠르게 내려가기는 아직 어렵구나 라는 쪽들은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안정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게 어떤 변화가 나올지, 그리고 또 이거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털면 그러니까 좀 약간 시장에 경고성 메시지가 나와야 금리가 하락하는 쪽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은 부정적 주식시장 쪽에서는 무거워지고 그래야 금리가 빠지지 않나. 이것도 이제 딜레마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거는 또 어떻게 풀어갈지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국채 입찰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인기가 없어서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인기가 없다는 얘기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는 다시 올라오고 있고, 구리 원자재들 달러가 강하니까 좀 재미없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묵직했는데 종목적으로 조금 움직이는 종목들 흐름들이 있었고, 게다가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연준은 불확실성 확대, 신중한 접근 끝, 이 연준의 입장 다시 도돌이표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는 좀 격을 두고 있고, 근데 그런 느낌은 있어요. 연준이 다음 달, 그러니까 내년 갔을 때 이제 파월 의장이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6월 달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앞두는 부총재인가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분 혼자 약간 좀
목소리가 조금 달라요. 대부분의 위원들은 아직까지는 좀 경기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죠. 앞으로 전망이 3월보다 악화돼 있고 관세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는 쪽들은 6월 이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생각보다 금리를 동결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대한 뉘앙스인데 유독 그분 혼자 그분과 또 나는 혹시 부의장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현재 기조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갈 길을 가겠다. 트럼프 대통령과 단일을 가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요. 국채금리는 여전히 부담이라는 쪽들을 보여주고 있고 종목들 쪽 이렇게 보는데 역시나 그냥 테마성 종목들이 좀 강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우주개발 테마 재미없었고 AI 소프트웨어 쪽들 이것도 좀 그렇게 재미없었고 그래서 약간 조목장세 쪽으로만 보고 있는 쪽인데 왜냐면 시장이 많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같이 빅테크나 아니면 기업들이 움직이는 좀 어렵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막판에 지금 그 소프트웨어 EDA 쪽이죠. 이쪽에서 중국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또 소프트웨어 그 반도체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좀 제한을 주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설계하고 거기다 그에 따라서 이제 검사하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필수적인 반도체 칩에 대한 칩 설계 칩 자체에 대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EDA인가 그렇죠? 예, 근데 요거를 수출하지 마라라고 제한을 준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건 좀 타격이 있는 게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열심히 자립하려고 뭐 이것저것 뚝딱뚝딱 만들어내가지고 자 이제 이 칩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자체적인 검사가 없다 그러면 만들었는데 불량이다 다 폐기해야 돼요.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대량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런 거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참 그러니까 미국이 머리는 잘 쓰는 것 같아요. 예, 한번 타격을 줄 만한 거, 좀 민감한 거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또 이게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최신형으로 또 들어간 최신형 칩으로 업그레이드가 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희는 그냥 디램이나 만들어 이런 쪽으로만 나오는 것 같아서 참 미국의 전략이 광범위하게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쪽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그냥 고민하다가 어차피 중국 쪽에 대해서 부담감 있을 실적 보여줄 것이다. 근데 그보다 더 그나마 나은 쪽으로 보여줄 것이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그보다는 좋다. 그리고 또 이번에 실적 관련된 쪽에서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하게 되면 한 하루 이틀 전부터 다들 뭐 증권방송이고 어디고 다 엔비디아 이러다가 이번에는 거의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엔비디아 실적 그거는 그냥 시큰둥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기대감이 전혀 없었던 부분들이죠. 그래야 주가는 좀 반응을 하나 봅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 많게 되면은 막상 실적 발표하고 또 출렁이거나 이런 변화가 나와서 참 그랬는데 이번에는 거의 눈높이가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 없는 상황 쪽에서 변화가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매출은 433억 대비해서 440억 잘한 거죠. 잘한 거고 근데 요게 좀 떨어지네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그래서 392억에서 391억 이거는 아마 블랙홀 시리즈가 제대로 좀 작동 못한 거와 중국발 뭐 그런 모멘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아마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게 이제 IR 통해서 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중동 그러니까 중국을 버리고 같은 중자인데 중국을 버리고 중동을 얻었다 한쪽에서 그러면 그쪽에 대한 매출 상승 흐름들이 나온다 하고 되면 아마 이렇게 좀 한 6월달 이후부터가 하반기죠. 하반기에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지 않지 않겠느냐. 왜냐면 중국에 대해서는 기대감 전혀 없고 중동을 좀 살려준 분위기죠. 그런데 중국도 우리 이대로 둘 수 없겠다. 그래서 B40, H20에서 B40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고 여기서 들어가는 게 GDDR5, 7 이쪽이 메모리로 들어갑니다. 저희는 B40건 무슨 뭐 B100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요. 요거는 관련이 있죠. 요거는 아마 삼성전자가 거의 독점적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는 일각에서는 이거 가지고 삼성전자의 동력이 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DDR7이 그렇다고 해서 매출 확대 그래서 보니까 5천억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들어가서 성과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수익성들이 그렇게 클까요? 아마 아직 HBM만큼의 수익성을 갖고 있는 쪽들은 메모리 쪽은 없기 때문에
이걸로 실적에 대한 변화, 물론 없던 게 새로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좀 싸게 들어갈 거고, 그러면 DDR7 쪽에서도 엔비디아가 어디 보자, 이거 좀 우리 받아야 되는데 좀 대량으로 구매할 테니까 좀 싸게 해주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뭔 소리예요, 우리 지금 메모리 이거 좀 이제 막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싸게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 보자, HBM4가 언제더라, 언제부터 납품해야 되더라, 그러면 약간 삼성전자랑 계약 트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제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약간 삼성전자의 수익성을 그렇게 확 끌어올릴 수는 없겠다. 결국에는 HBM 얼마큼 엔비디아 통과해서 이게 멀티플을 확장시킬 거지, 지금 가지고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순이익도 생각보다 0.96이면 선방했죠. 그쪽으로 보고 매출 전망치는 일단 부진한 걸로 봐야죠. 컨센서스보다. 그러니까 중국의 H20에 대한 손실, 재고 비용 이런 것들 따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아마 좀 이따가 IR 하면서, 지금 IR 하고 있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나오는 내용 쪽에서 보다 더 그러니까 약간 실적이 좀 위축돼 있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 있죠. 머스크를 따라가자, 머스크를 본받자, 그러면서 약간 좀 더 확장된 장밋빛을 보여주는지 그게 또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테슬라가 이제 여기 계획이 나왔어요. 6월 10일 로보택시 출시 계획. 그래서 아마 이게 시간 외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스틴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래봐야 10대입니다. 10대 정도 시작을 할 것 같고, 이게 얼만큼 확대되는지, 그리고 또 타본 사람들이 이건 타야 돼, 이런 쪽으로 바뀌면서 변화가 나올지, 그러면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시켜서 들어가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아마 정부는 좀 많이 열어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좀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럴 때 중요한 게 또 초기에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 잘 또 보고 있다가 큰 변화 없다 그러면은 아마 딱 열어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하반기 때는 좀 가파르게 로보택시에 대한 변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가 바쁜 게,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로보택시가 혹시나 빠르게 좀 안착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미국의 7개인가 10개인가 지역 쪽에서 이제 세팅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변화가 가져갈지도 체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2차전지는 이거밖에 있다고 없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전기차 2차전지 쪽에 대한 변화들은 일단 앞으로 보도록 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거의 재미가 없었습니다. 좀 정체를 보였었고, 게다가 지금 요거 조비 항공이 급등했는데, 조비 에비에이션이죠. 이쪽이 도요타로부터 자금 투자 받았다라고 하다 보니까 관련된 쪽에서 드론 및 비행 택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 또 빠진 종목도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인데, 이런 분위기, 그거는 단순히 조비 에비에이션만 딱 한정될까요? 아니면 이쪽으로 다 확단될까요? 이거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기대했던 스페이스X의 스타쉽 9번째네요, 이번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 별로 우주항공 쪽 좀 재미가 없고요. 그래서 테슬라도 좀 하락한 이유도 있었겠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팅도 별로 재미가 없었고요. 나머지 AI 쪽들도 뭐 그렇게 별로고, 템퍼스 AI에 대해서 공매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스프루스 포인트, 힌더버그에 저희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그래서 스프루스 포인트라는 회사가 또 템퍼스 AI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I 기능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썩 탐탁지 못하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바로 급락하네요. 그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뭐 나머지 종목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쪽이 상승했다, 이런 쪽들. 근데 아직까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담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시장이 혹시나 라고 했던 부분들이 그냥 한번 탄력들을 빡 보이기 시작하면서 요때부터 출발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5월 26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출발해서 월요일, 그리고 또 화, 수 이런 식으로 이번 주 주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저항에 대해 이거 어떻게 돌파할까 고민했던 요 저항대, 요 고민을 한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는 아직 안 실렸지만, 또 목요일 금요일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파했다. 추세 전환, 어떤 이런 식이죠. 이런 모습들, 이렇게 추세 전환돼서 강하게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 그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많이 고민을 하는 게, 그냥 잠깐 시도했다가 그냥 빠지는지, 아니면 추세 발판 마련해 놓고 딱딱딱 더 가서 위를 더 열어버리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게 하는 모습들인데,
어떤 시장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쳐졌던 섹터, 이게 돌아간다. 안쪽으로 봤을 때, 반도체죠. 예, 그리고 또 2차전지, 거기다가, 저희가 알고 있는 또 자동차, 이런 쪽들이 소외됐던 쪽들이 움직이면서 또 이런 것들 움직이게 되면 지수가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에 강했던 조선, 방산, 원자력, 또 이런 쪽들, 또 에너지 쪽들, 이런 쪽들 우르르 빠져버리는 거 보니까 그냥 기관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바뀌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주도 섹터가 바뀌어서 흐름들이 바뀔 것이냐. 어떤 지금 시장의 주도주를 만들었었던 첫 번째 관세와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자신감, 실적 두 가지, 실적과 성장 두 가지를 본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쪽에서 물론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 정도 놔도 되겠다라고 했던 그런 조방원 입장 쪽에서 이런 관점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럼 지금은 관세 다 불확실성 끝났느냐 그거 다 됐느냐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이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다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소외됐던 부분들과 약간 좀 월말쯤 가면 이런 변화가 좀 자주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훅 들어오고 약간 나머지 차익 매물 들어오고 하는 과정 쪽으로 보는데 추세는 안 무너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 쪽에서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 아직까지 답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고 있고 특히 연장돼서 좀 들어오는 과정들에 대한 변화 이건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단기적으로 이쪽에 좀 무게가 좀 더 실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얼만큼 지지를 받고 얼만큼 단기 매물 소화하고 다시 추세 갖출 준비를 맞추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시장의 색깔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바뀔 수 있습니다만 중기적으로는 바뀐다의 무게를 두고 전략 짜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좋다 해서 계속 올라가는 쪽들은 항상 강조를 드렸듯이 올라가게 되면 그냥 아유 다 이제 계속 올라오나 아이고 내 계좌 얼마나 올라왔나 다 지금 조선 방산 원자력에 집중인데 그러면 계좌는 단기적으로 커지겠죠. 하지만 또 잊어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 약간 고점에서 흔들리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좋을 때 좀 비중을 줄여놓으시라. 한쪽들 좋은 강한 쪽에서 올라갈 때마다 좀 줄여놓으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올라갈 때마다 줄인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때 왜 하락지 끝까지 갖고 있어가지고 좋은 종목 추세를 끝까지 타라. 예, 쉽게 갈 때까지 가라 라고 하지만 갈 때까지 가라라고 하면 고점에서 조정 나오게 되면 다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는 딴 거 없습니다.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금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올라간다. 수익 난 건데 저희는 배 아파요. 내 본전은 10,000원에 팔았지만 주가가 지금 15,000원 가 있다 그러면 저게 내 본전 같아요. 15,000원. 왜냐면 내가 10,000원에 팔았는데 50% 손해보는 느낌이 나요. 그거는 완전히 놀부심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식. 그 15,000원이 내가 5,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팔았다. 그래도 2배는 안 건데, 아유, 3배 벌 수 있었는데, 아우, 야, 괜히 또 생색내면서 그러시는 거죠? 예. 그러지 마시고 수익입니다. 거기다가 좀 팔고 비중을 줄이라는 얘기는 적정한 거 가져가고 나머지를 좀 줄여서 현금화 시켜놓으면 고점에서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걸 얼만큼 다시 사지? 라고 하는 전략적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가다가 나 끝까지 갈 거야! 라고 하다가 고점에서 확 흔들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거를 다시 팔아야 돼, 사야 돼,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지시죠? 그런 관점 쪽에서 항상 K증시는 앞으로도 오래 하실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시면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예, 맨날, 예, 그런 수준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시장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또 시도를 하겠죠. 와, 바로 2700선 시도를 했던 모습들. 그쪽에서 오늘 주도는 역시나 일단 반도체 IT 쪽으로 주도가 가는데 계속 또 영향을 끼치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만약에 범위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요 정도 한 2650, 그러니까 50전 중반, 한 2655, 그러니까 거기서는 쉽게 탈하면 안 되겠죠. 이제 턴해서 자리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쉬운 거는 거래가 제대로 좀 터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꾸준히 거래 소화하면서 2650선 이상에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2690선 들어가는지 여부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바이오 쪽은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수급 쏠림이 나오다 보니까 바이오 쪽 또 그렇습니다. 예,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여기 저항 좀 돌파하지 않을까, 이게 바이오의 힘이지 않을까 싶었더니 바이오가 아니라 2차전지로 돌파하네요. 2차전지는 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같이 투자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입장이 어떤지도 아실 거고, 2차전지는 플레이해야 된다, 매매해야 된다, 트레이딩 해야 된다. 꼭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나올 때 그때 이제부터 가는 거야 라고 했다가는 절대 안 된다. 가다가
이렇게 해서 실패해서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내려온다. 이때 또 이차전지 얘기도 못 끝내게 해요. 그냥 뭐 이차전지 얘기하면 허허허허 웃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때 사야지. 이런 때 가격 메리트 커질 때 산다.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서 추세 전기저항. 그러니까 이차전지는 결국에는 그름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까지 뭐 업황이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추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때 사서 이게 저항 들어올 때 판다. 이게 맞는 건데 이 저점 매수에 대한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이차전지 하락하게 되면 조용 올라가다 보니까 추세 돌파하지 않을까 막 또 들고 또 내려가면 조용. 그러지 마세요. 그게 다 실력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일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이오가 끝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차전지에 대한 이제 또 약간 손바뀜 바톤 터치나 뭐 아니면 이런 변화 쪽에서 아직은 기대를 해야 되는데 또 금리가 또 제대로 좀 반응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래도 또 최근에 뭐 좀 강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바이오 쪽들은 또 살짝 줄였다가 돌파하는지를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흐름들은 기대를 해보고 지켜보겠다 그런 쪽이고요. 본격적으로 6월 초에 또 5월 말 6월 초에 나오는 학회부터 바이오 USA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뉴스 보고 몇 개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요. 골드만삭스 여기서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선 계기로 밸류업 집중되면 그러니까 즉 정부가 색깔이 바뀌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나오겠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기존의 그 기대감일 수는 있습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꾸려 나가느냐, 이제 초기에서 바로 몰아치지 않겠죠. 인수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그때 이제 계속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의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밸류업 집중한다 그러면은 그거밖에 없죠. 밸류업 관련된 쪽에서 주주가치 환원 거기다가 좀 더 플러스 알파로 상법 개정까지 들어와 준다 그러면 가장 또 시장에서 민감하게 또 반영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밸류업 할 만한 쪽으로 봤었을 때 제가 보기엔 지주사 그리고 또 지주사 또 금융 쪽들 금융하게 되면 은행, 증권, 보험인데 보험은 잘 모르겠고요. 은행도 좀 움직이는 게 있었는데 은행주보단 증권이 가장 좋겠다. 그런 쪽들 거기다가 또 건설 그러니까 즉 이런 두 가지 축은 약간 내수 쪽이고 내수를 또 보강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지주사는 저평가인데 합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의 반영 행동을 못한다 그러면 중복 상장, 더블 상장 이런 거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주사 본연의 얘는 그러니까 상장을 안에 갖고 있는 회사가 밖으로 못 나올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지주사 가치를 재평가를 시켜주게 되겠죠. 지주사는 뭘 보시냐? 저희 지주사 얘기 많이 드렸어요. 가치투자에서도 중견 지주사 지금 벌써 이만큼 출발한 종목들 많다 그러면서 신고가 내에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종목들 다 레벨업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가치투자만 보시면 다 돼요. 다 시장의 트렌드 알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 쪽으로 지주사 쪽들은 이제 배당 쪽들 보셔야 될 거고 배당은 그러니까 즉 이 회사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배당을 높게 주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배당 분리 배당 과세 이게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돈 번 거 결국에는 다 지주사 쪽으로 가서 지주사가 좀 돈을 많이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데 대표적인 게 효성입니다. 효성은 오너가 담보대출을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이거 이자 내려면은 배당을 계속 고배당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런 배당과 관련된 쪽들 꾸준히 하고 그래도 이왕이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쪽도 같이 보여진다. 이건 핵심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찾아가는 것은 앞으로 숙제입니다. 그런 쪽에서 지주사가 이제 입맛에 맞기 시작한다. 자사주 많은 지주사 또 봐야 되겠죠. 이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이브가 어제 나오다 보니까 일단 뭐 이거는 다른 얘기고요. SM엔터 지금 전략 매각했다. 그래서 그런 쪽인데 어제 시간으로 보니까 급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살 뻔했습니다. 매수할 뻔했다가 어차피 월요일날 그러니까 오늘 또 아침에 또 요런 단계 보자. 그래서 보니까 거의 10% 이상 12% 빠졌다가 거의 시간 넥스트 트레이드에서요. 좀 진정되면서 움직였는데 요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예전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투자자 상장 전에 속여서 하면 4천억 튕겼다. 이런 쪽 깜짝이야.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검찰 조사 들어간다. 라는 쪽들인데 모르는 사실 아니고요. 새로운 거 아니고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브 쪽에서는
좀 단기 저점 매수로 볼까 싶은데 갖고 계시면 아세요. 싸게 들어왔다 그래서 시장에서 다시 낙폭식으로 쭉 움직였다 그러면은 저는 하이브를 어떤 매매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인터 쪽에서는 하이브 매매 본 적 솔직히 죄송한데 한 번도 없어요. 저는요. 예.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런 쪽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쪽에서 차라리 JYP 물려있는 게 마음이 편해요. 저는요. 예, 그렇게 그게 물린 건 아니고 지금 다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왔고 이게 마음 편하고 개인적으로 저희 SM 많이 매매를 했었거든요. 에어클래스에서는요. 예, 그리고 이런 때 어디 많이 하느냐. 이런 자리들 이렇게 안 빠지고 버티고 이렇게 딱 눌림목 돼 있다. 조르륵 이렇게 들어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에도 또 뭐 엔터테인먼트에 영향 받는다. 이 추세 깰까요? 제가 보기엔 안 깰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텐센트로 들어간다 그러면 중국에 대한 빅픽처 만약에 하달령 해제가 되거나 단독적으로 텐센트 정도면은 중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아마 텐센트가 주도를 해서 하달령 해제나 공연 쪽으로 중국을 바꾼다.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SM이 또 열리는 기조 같고 SM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DOU겠죠? 예, 그런 쪽으로 보는데 하지만 당장은 단기간에는 지금 가다가 또 나빠졌어요. 더티하게. 당장은 하이브가 얼만큼 잘 버티느냐, 그리고 또 매물 소화하느냐, 그게 좀 관건이겠죠. 엔터는 조금 눈치를 볼 것 같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 예.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LFP, 그러니까 즉, GM이, 우리 안 되겠다. 3원계 가지고는 좀, 하이니켈 3원계 가지고는 좀 어렵겠다. 값싼 걸로 좀 빠르게 캐즘에 대응하겠다. 요거죠. 그러니까, 하이니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도하고 한때 LFP가 중국어로 한다고 해서 약간 좀 대처되는 모습들은 있어서 이게 더 비싸고 좋은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막상 시장의 어떤 주도는 이게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양극재 사용량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LFP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자기네 나라 쪽에서 쫙 깔리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결과는 합니다. 우리 쪽이 좀 주춤되고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약간 대세로 가고 있고 가격 맞추기 좋고 그리고 또 캐즘 구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싸게 저렴하게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GM이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바꿔줘야죠. 공익사가 얘기하는데 그러면 좀 더 빠르게 LFP 라인을 좀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요게 핵심인 거죠. 그런 쪽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LFP 쪽의 양극재 저희는 에어클래스에서는 LNF를 매매를 했고 그리고 또 포스코 퓨처엠 음극재 쪽 이런 것도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볼까요? 예. LNF 같은 경우도 참 보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항상 주가 저점일 때 어떤 얘기 나오냐면요. 제가 여러 가지 방송 패널 이렇게 쭉 다녀보게 되면 이처럼지 그러니까 보통 이런 때는 긍정적인 얘기 나옵니다. 바닥직거리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죠. 이제 그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내려갈 때 무슨 얘기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저희 보셔서 아실 거예요. CATL이 PR이 16배인데 LG에너지 솔루션 80배가 이게 말이 되는 비싼 거 맞다 그러면서 여전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거 보고 느꼈어요. 이거 바닥이 다가오고 있구나. 저희 어떻게 사는지 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여기 샀습니다. 예. 에어클래스 회원들한테 여쭤보세요. 예. 여기 삽니다. 왜냐면 가격 발트가 뚜렷한 자리다 보니까 이런 데는 들어갑니다. 버텨야 돼요. 이럴 땐요. 뭐 옆으로 행보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그 전날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버티고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 일단 여기서 일단 일부 정리하죠. 비중 줄이고 요 정도까지 목표를 본다. 그러면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이게 항상 오버슈팅도 나오고 이번에 공매도가 같이 결합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번에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주축이 한 번도 밑으로 계속 우양이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본다 그러면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6만원대 6만 3천원대 이 정도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정도까지 해서 일단 6만원대 이상으로 들어가는지가 1차적인 관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보게 되면 이제 또 보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 해서 여기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와 시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무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일단 줄여놓고 안착되고 그 다음에 분위기 바뀐다 그런 쪽에서 혹시나 테슬라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이겠죠. 그거는 봐야 됩니다. 하지만 싸게 산 게 있기 때문에 싸게 산 거 가지고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게 없다고 하게 되면 좀 그렇겠죠. 그렇게 변한다라는 쪽에서 일단 기대는 해보겠습니다만 중요한 추세 쪽에서는 또 걸린다. 또 정리하고 나와야죠. 그런 트레이딩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2차 전지는 그래서 그런 관점들 계속 보시면서 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LNF 동참해 주신 분들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아이고 할 얘기가 좀 더 있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또 요런 거 철강주 쪽이 조금 변하기 시작하네요. 어제 저희가
털어봤습니다. 예. 동국제가 이걸 털면서 이 기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이게 그냥 다 손절해서 안 된다. 아유, 어렵으니까 다 나가야 된다가 아니라 바닥 시그널이라는 쪽을 하다 보니까 턴하기 시작을 하죠. 이것도, 예. 가치 투자가 도움이 되는 바람, 도움이 되는 채널, 거기까지만 하고요. 예. 그리고 보다 보니까 사모펀드 쪽에서는 어제 반도체 베팅을 하네요. 이쪽을 쭉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동안 갖고 있었던 조방원 줄이고, 지금 반도체 이차전지를 샀다는 쪽들이 뚜렷이 나오는 거죠. 게다가, 잘 볼까요? SK, 한진칼, 삼성물산, SK스퀘어, 한화, GS, 어라, 다 뭘 샀습니까? 지수사 베팅을 하는 거죠. 예, 지수사는 꼭 보셔야 됩니다. 지수사는 지금,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뭘 봐야 되느냐? 그거는 기준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 그거 한번 또 잘 체크해 보시고 보셨으면 좋겠고, 실리콘2 파마리서치 주춤에도 이쪽은 계속 매수가 들어오네요. 그리고 또, 그쪽들 들어오고 있고, 의외로 2차전지를 꽉 안 채우는 게 좀 특이하네요. 그런 쪽에서, 2차전지는, 사모펀드는 LG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들어간다. 한쪽인 것 같고, 파크 시스템스, 이런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오테크닉스, 이것도 좀 들어오고 있고, 그 정도로 보여준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AMG한테는 그냥 외계인 주가가 돼버렸네요. 네. 이런 거 잘 저점에서 그러니까 장중에 좀 저점에서 노렸다가 그냥 치고받기 하기 딱 좋은데, 저렇게 올라간 거, 좀 빠지면 어떻게, 예. 올라간 이유가 있음에도 빠지면 어떻게를 걱정하는 접니다. 예, 접니다. 예. 그렇게 간 거보다, 이유를 찾는 거보다 몸으로 액션을 취하는 게 몸으로 부딪히고 그 다음에 걱정해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주식 투자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전반적인 내용들 말씀드렸고, 시장은 일단 증시가 강하다는 변화를 이번 주 계속 보여줬던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들어가는지 보시고, 지금은 2650만 그렇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전히 추세적으로 강화될 거고, 오늘은 그거죠. 딱 색깔이 반도체야, 아니면 옛날에 조방원이야, 반도체, IT야, 조방원이야, 이런 쪽에서 고민을 하고 시작하겠죠. 그쪽에서 시장이 해답을 주는 변화들, 예, 그거에 대해서 또 단기적으로는 또 이용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조방원이 또 고점에서 낙폭이 좀 커진다, 살짝을 봐야 되겠죠. 처음에는 고점에서 단기 추세가 이탈된다 그러면 비중 줄였다가, 그걸 가지고 낙폭이 커진다 그러면 요거 봐라, 이 정도까지 들어왔어. 또 막 올라갈 때는 조정시 매수 하다가 본격적으로 조정이 들어온다. 관망, 잠깐만 홀딩, 이런 쪽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액션의 문제자 아닙니까? 조정시 매수면 조정이 들어왔는데 그럼 매수를 해야겠죠. 못해요. 어디가 절대 못합니다. 예. 그럴 때 어떤, 예, 좀 기술적 분석으로 어떤 마인드로 가져가야 될지는 잘 또 나름대로의 전략들을 채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또 내일 또 5월 마지막 날이겠네요. 5월 마지막 날에 슬프지만 야, 계좌가 올라가야 기쁘겠지만,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로, 예, 눌러주시면 제가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 좋아요 안 눌러주시면 안 나가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